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오늘은 뭐 소개가 별로 필요 없는 시간. 네, 조선 제일검. 제일검. 사실 조선 제일검의 원조는 이분인데 네, 한동안 정치의 계절이어서 그 안경 끼신 그분이 잠깐 그 이 별명을 잠깐 아 쓰긴 그렇습니까? 했습니다만 원래 원조 조선제일검 파인더스의 이재용 회계사님이 오늘 참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야 큰일 났다. 다이소. 다이소. 왜 다이소 얘기만 들어도 이게 무슨 요즘 다이소를 분석 분해하시기로 했습니다. 요즘 다이소 진짜 너무 잘 나간다고 하는데 오. 다이소의 이 동네 저가 다이소, 전략이 다이소 있어요? 우리 동네는 없죠. 아유. 이 다이소는 좀 좋은 데만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없어. 동부 이촌동이 집값이 못 올라 그래서. 예. 김프로님만 살면 뭐해? 다이소가 없는 걸. 좋은 동네만 있다는 다이소. 네. 네, 오늘은 다이소 얘기 좀 본격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 진짜 여기까지 손댈 줄이야. 거의 국민 기업이 되어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다이소. 요즘 아주 뜨거운 화제 기업 다이소 이재용 회계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또 다이소에 왜 네. 또 이 회사 입장에서는 안 가졌으면 참 그래 좋겠다. 이재용 회사님 요즘 건드리는 회사마다. 그래 무섭다. 나는 나는. 회계사님은 보살펴 준다고 따뜻하게 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휙휙 쓰러지고 있어요. 난 제발 우리한테 눈길을 주지 마라. 백종원 제발. 대표님 결국 연예계 잠정 은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어. 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진짜 진짜. 너무해. 한 스푼 정도 제가 얻은 것 같은데. 네. 네, 뭐 제가 뭐 다이소를 뭐 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예. 이제 요즘 거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기업이 돼 버렸어요. 네. 어마어마해요. 뭐 요즘. 이런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뭔가 지금 뭐라고 그러지? 까방권이라고 해야 되나? 예. 무슨 나쁜 짓을 해도 한동안 이제 까임 방지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두 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하나의 다이소, 하나는 다이소고요. 예, 하나는 하나는? 성심당이에요. 야, 뭐. 만만치 않아. 그 두 회사는 앞으로 뭐 그렇지. 웬만한 범죄 뭐 이렇게 논란이 있어도 그렇지. 이제 디펜스 쳐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게다가 다이소는 약간 보통 명사화 돼가고 있어요. 이게 예전에는 뭐 하면 이 쿠팡에서 사야지 이런 말처럼 뭐 하면 그거 다이소에서 사야지 이렇게 그냥 다들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 저도 이제 자주 가는 편이긴 한데 예. 근데 두 분은 좀 다이소 안 친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니 사랑하긴 합니다. 사랑해요? 우리 동네에 없어서 그렇지. 다이소. 제가 쓰는 화장품의 90%가 from 다이소. 진짜요? 그럼요. 얼리 이런 어답터시네. 데 바르면 이렇게 따끔따끔한 거 뭐 부러워 없어지는 거 있어. 네. 그것도 매우 저렴하고. 어떻게 이렇게 싸? 뭐 집에서 쓰는 그러니까. 같은 타파통. 네. 다 다이소 거 쓰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대부분의 실생활 집에서 쓰는 어떤 잡화, 뭐 실생활품의 대부분을 취급하고 있는 게 다이소인데, 그래서 너무 이제 요즘에는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뭐 이제는 이제 다이소가 아무것도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보면 언론이 광고를 자꾸 해줘요. 무료로. 다이소에서 화장품 뭐가 잘 나간대더라. 아니면 이번에 뭐 캠핑용품이 뭐 대박 났대더라. 예. 이러면서 굳이 다이소에서 돈을 안 써도 기사를 써줘요. 왜 그런 겁니까, 기자님들? 좋아서 모르겠네. 왜 자꾸 다이소 기사를 쓰실까요? 다이소 네. 너무 관심이니까요. 네. 무슨 요번에 무슨 비타민 싸게 판다를 날렸잖아요. 공기지, 예, 맞아요. 그거 판다고도 날리고. 맞아요. 화제가 되는 아이템들이 이제 하나 둘 추가되다 보니까 예. 이제는 이제 뭘 해도 자꾸 이제 뉴스에 나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재무제표 보고 왜 그런지 봐야겠다. 근데 통상적으로는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뭐 다이소가 싸니까 그렇지. 싸니까 근데 그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싸면 장사가 잘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어떻게 싸게 됐냐? 어떻게 쌌냐 그리고 진짜 싼 거 맞냐? 일단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좀 궁금해가지고. 그렇죠. 다이소가 네. 가끔씩 감탄하게 쌉니다. 가성비가. 야 이런 품질을 이런 가격에? 그런데 그 말은 뭐예요? 야 이걸 어떻게 2,000원에 팔지? 라는 말은 이런 걸 납품업체한테는 야 1,200원에 납품해 내지는 1,500원에 납품해 그렇죠. 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럼 납품업체 이거 어떻게 1,500원에 납품해? 완전히 갑질 당한 거죠 사실은. 네네네. 그런데 다이소가 갑질하는 거는 괜찮고. 괜찮은 거 소비자들을 위해서 하는 네. 것다가 네. 값고 네.
참 묘하죠. 아, 그 묘해가지고 저도 이제 그 여기 이제 창업자 박종부 회장이 쓴 이제 책을 자서전을 봤는데 예. 어떻게 하시냐면 제일 먼저 일단 찾아가서 예를 들어서 뭐 2,000원에 파는 물건이 있잖아요. 저희 1,000원에 주십시오 이래요. 그러면 이제 보통 어떻게 해요? 아, 우리 안 돼요 막 이러죠. 아니 절대 안 돼. 될 걸요? 그래서 공장에 갑시다. 같이 가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왜 그분이 이제 약 산업공학 출신에다가 공장 이제 관리했던 관리자 출신이거든요. 아. 그래서 가가지고 공장 가가지고 한번 봅시다. 보니까 아 이거 낭비네. 요거 좀 정리하면 좀 깎을 수 있겠구만 하면서 이제 살살살살 이제 여러 번 가서 협상을 해요. 예. 그 다음에 그럼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1,000원 한번 해볼까? 그래서 사장님 몇 개 주문하실 건데요? 300만 개. 이러면은 갑자기 이제 우리 역사적 매출액이 나오는 거야, 우리 회사에 갑자기 300만 개. 갑자기 300만 개라고요? 우리는 세상에 그런 주문을 생각도 못 해봤는데 그러면 300만 개, 100만 개 더 약간 이런 식으로 얹으면은 이제 공급사 입장에서도 이제 300만 개 만들다 보면 원가가 절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그렇겠죠. 제품들은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약간 윈윈한 구조가 대단해.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의 이제 일화들을 저도 좀 본 적이 있었고요. 예. 저도 그래서 네. 테무에서 구매를 하고 장바구니에 넣어서 어제 결제하고 오늘 다이소에 갔더니 다이소가 더 싸고 좋아. 그래서 내가 테무를 가성비 때문에 취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렇죠. 왜냐하면 진짜예요. 테무는 아무리 싸긴 해도 물류비가 들 수밖에 없어요. 중국에서 만들어도. 그래서 여러 개 사야 되고 약간 네. 불편한 게 늦게 오고 좀 불편한 게 있어요. 그렇죠. 이제 다이소는 그걸 중앙 물류로 해서 차이가 있는 건데 뭐 차근차근 한번 보시죠. 실적이 요즘 어떤가 한번 퀵하게 한번 보시죠. 실적 진짜 궁금하네. 네, 아성 다이소가 매출액이 2024년 기준으로 3조 9천 4조입니다. 반올림하면 4조고요. 4조. 영업이익이 3,700억. 그리고 놀라운 것은 매출 원가가 62%. 어이구. 여기서 놀라야 돼요. 이 유통에서 네. 이 62%다. 엄청나게 낮은 거거든요. 이익률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보다 저렇게 싸게 파는데? 1,000원이면은 600원 원가가 600원이라는 거예요. 와. 네. 야. 네. 저기서도 남겨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2,000원에 남기- 파는 건 1,200원에 납품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1,200원이에요. 1,200원이어서 기타 이것저것 빼면 영업이익이 한 9.4%, 3,700억 정도 난다. 이야, 이렇게 많이 남겨 먹어요?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 궁금해가지고. 싼 게 아니었네. 그럼 더 싸게 할 수 있었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거 보세요. 지금 이제 이 유통사들 이제 네. 국내 이제 내놓으라 하는 유통사들의 이제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랑 아이고. 비교를 해봤어요. 우와. 보세요. 지금 다이소가 3,700억 남기는데 이마트 본사는 1,200억 남깁니다. 야. 매출액이 15조인데 여기는 1,200억 남기고 여기는 3,700억. 3배. 이마트의 3배. 야. 이마트의 3배. 코스트코보다도 한 거의 많아. 1.5배 더 벌고요. 그리고 우와. 편의점보다도 더 벌고요. 백화점만 우와. 조금 비빌만 합니다. 그리고 스타벅스보다 2배. 대박이다. 올리브영은 이제 요즘 범접할 수 없어서 올리브영은 노터치. 올리브영도 엄청나게 벌죠. 요즘 엄청 벌죠. 예. 쿠팡의 한 4분의 1 정도. 야, 진짜 다이소 대단하네. 이런 거 보면은 다이소로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냥 저가로 재미로 사는 업체가 아니라 이제는 한국에서 거의 이제 메인 유통 채널로 올라왔다고 봐야 돼요. 올영하고 다이소 투톱이네. 예, 그렇죠. 요즘에 이제 뭐 올다무라고 하거든요.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 오면은 올리브영 다이소 무신사를 가요. 그래서 올다무가 요즘 이제 신조어긴 한데 예. 그런 거 감안해 보면 이 회사 올리브영과 다이소가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드는 의문. 매출 원가율. 예. 보세요. 왜 싼가? 이마트가 72%고 다이소가 62%예요. 그 싸다고 하는 코스트코는 납득이 갑니다. 85%예요. 예. 싼 게 이해가 됩니다. 예. 근데 다이소는 더 싸. 왜 이렇게 많이 남기지?가 이제 의문의 핵심입니다. 더 싸게 후려쳐서 사온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다이소가 그 매출 원가를 높을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네. 박리담에. 그렇죠. 박리담에도 왕창 판다. 박리는 아니었던 거야. 충분한 이익이었던. 박리는 아니었어 우리. 그러니까 싸긴 싼데 박리는 아니야. 그러니까 막 그러네요. 약간 불편하실 것 같은데. 약간 박리 근데 물론 이유가 있는 박리이긴 한데 어쨌든 절대 싸지는 않다. 그리고 영업이익 4천억 이 정도면은 어디 뭐 편의점 할인마트 내가 다 이겨.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 오늘 주제입니다. 네, 차근차근 한번 보시죠. 예. 일단 결과 한번 보시면 최근 10년간의 트렌드를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뽑아보기 시작했냐면, 아니 다이소가 최근에 핫해진 게 요즘 이제 뭐 물가도 그렇고 이제 금리도 그렇고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1차로 들었거든요. 최근에 잘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거든요. 예. 10년치를 쭉 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매출액 추세가 코로나 기간인 20년, 21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두 자릿수입니다. 일단 다이소는 뭐 유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행인 것 같지만 예. 유행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굉장히 오래전부터 따박따박 20% 내지는 10%대 중반으로 따박따박 성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업이익률, 아까 유통업체 막 3% 4% 벌면 잘 벌었다고 하는데 이마트나 이런 데 보면은 예. 여기는 항상 8% 9% 정도는 잘 벌 때는 10% 정도로 따박따박 벌어왔다. 왜 이렇게 잘 벌까요? 항상 안정적인 영업이익률을 내네. 그렇죠. 영업이 안정적이죠.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이렇게 잘 나가기만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예. 한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한 가지 변수는 제 밑에다 적어놨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매장이 지금 1,300개부터 1,500개까지 뭐 한 4년에서 5년 정도 걸렸는데 생각보다 매장이 늘어나는 속도가 가파르지가 않습니다. 차근차근 늘리는 그래요. 거예요. 차근차근 늘려요. 많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매출액에서 2023년에서 19년까지의 매장 수를 나눠 보면 예. 매장당 16억에서 22억까지 어떻게 보면 매장당 매출액이 가파르게 거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에 있는 매출액은 어떻게 보면 이제 양적 성장 중에서도 매장 수를 늘려서 만든 매출액이 아니라 매장당 매출액이 계속 늘어서 생기는 매출액인 거예요. 2015년 대비 10년 사이에 네. 전체 매출액은 4배 정도 증가했는데 그렇죠. 4배가 됐는데 네. 매장당 매출액도 그럼 꾸준히 증가한 거죠. 아마 비슷하게 늘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럴 가능성.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매장 수가 늘어난 것도 당연히 중요한 변수라서 이 15년에서 24년 사이에 4배가 이제 매장당 매출액이 4배가 늘었을 가능성은 없고 당연히 그렇죠. 매출액이 늘긴 늘었으나 매출액 증가 추이보다는 매장당 매출액 증가 추이가 50% 더 정도. 높다. 야, 되게 실속 있는 그러네. 실속 있는 성장이네. 네. 매우. 그렇죠. 아 그러네요. 근데 네. 이게 사실은 매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매장당 수는 줄어도 그쵸. 매출액은 확 늘어날 수는 있으니까. 그쵸. 뭐 그렇게 숫자를 조금 이렇게 마사지할 수는 있었을 텐데. 맞아요. 그런 거 감안해 보면 지금 스타벅스 코리아가 이제 영업이익률이 6%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근데 과거에는 한 10% 정도 나왔어요. 근데 왜 그런 거 하면 요즘 스타벅스가 매장 수를 꽤 공격적으로 늘리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메가커피, 컴포즈 커피 이런 데가 너무 이제 전진하기도 하고 양적 성장이 고프다 보니까 그럼 영업이익률이 보통 이렇게 매장을 많이 내는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예. 보통 매장당 매출액이 떨어지는 경우에 영업이익률이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영업이익률이 떨어지지 않고 거의 유지되거나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런 거 보면 그 사이에 매장당 매출액이 꾸준히 올라서 그런 거예요. 효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일단 첫 번째고요. 예.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요것도 되게 특이해요. 지금 다른 이제 우리가 지금 프랜차이즈 얘기 꽤 많이 했는데 네. 다이소도 프랜차이즈를 합니다. 가맹점을 있어요? 본사에서 하는 거 말고. 네, 가맹점을 하는데 1,500개의 매장 중에 한 3분의 1 정도만 가맹점이에요. 많진 않네. 근데 가맹점이 보시면 19년부터 23년까지 한 33개밖에 안 늘어납니다. 진짜 보수적으로. 안 해줘요. 아. 안 해줘요. 가맹점 안 열어요? 안 해주고 이제 본인이 합니다. 그러니까 직영점 위주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고요? 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나 같으면은 우리 봤잖아요. 뭐 이게 뭐 가맹점 하면 수를 확 내는 게 좋은데. 더본도 받고 막 매가도 받고 막 그랬잖아요. 예. 만약에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맹점 사업을 하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 망한 건 네 책임이고. 그러니까 지표 보여드렸잖아요. 매장당 매출액이 16억에서 22억으로 지금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네,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가맹점 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그렇죠. 내일 빨리 돈 줄 테니까 빨리 주세요라고 하겠죠. 예. 안 준다 잘. 안 줘요. 왜 안 줄까요? 그냥 이 말로만 달라고 하니까. 선물. 그럴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힘들다는 거예요. 뭐가요? 이 매장 운영하는 게.
이게 돈으로 오토 들릴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이거 매장 열어주면은 이 의외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뭐 행사도 많고 매대 관리도 굉장히 잘 해야 되고 이제 모객도 이제 어떻게 보면 고객 응대도 되게 잘 해야 되고 예. 그 시스템을 되게 꽤 그 매장 안에서도 수십 명의 사람들을 할 정도로 인사 관리도 되게 잘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 돈 많이 예를 들어 돈 저희가 뭐 한 20억 드릴까 열어주십시오 하면은 열어줄 수는 있지. 근데 그 사람이 망쳐버리면 가맹점주가 스스로 교육도 시키고 스스로도 해야 되는 일이 많아요. 다 해야죠. 본사가 안 해주고 그런 걸. 그러니까 그쵸. 그거는 그 말은 다이소에 특별함이 있다는 운영에 특수함이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아무나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라고 아무나 할 생각한다.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매장에 기회가 있음.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죠. 잘 생각보다 많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10% 남는 사업이잖아요. 예. 잘 남으니까 굳이 굳이, 리스크를 안 걸고. 굳이 내가 가맹점주를 막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가맹점을 많이 늘리면 직영점이랑 또 이제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생기니까 예. 좋은 땅이 있어 우리가 하자. 우리가 돈이 없어 뭐가 없어. 그렇긴 그럴 수 있죠. 직영으로 천천히 가자.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매장을 가도 퀄리티 컨트롤이 되는 거죠. 비슷해요. 그래서 어느 다이소를 가도 면적만 차이 제가 나요. 다이소 여러 번 가봤지만 네. 친절하다는 느낌은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되게 바쁘세요. 다 뭔가를 해. 막 퉁명스러워. 약간. 저는 네. 저렴한 가격이 최상의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그렇긴 해요. 그것도 그래도 맞는 군말 없이 말씀이기도 가는 거야. 하고. 싸니까 그냥 예. 군말 없이 가는 거지.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막 우리도 가면은 막 물어본단 말이야. 저희 뭐 예. 빨래비누 어디 있어요? 막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바쁘시니까 막 하다 저기 있습니다. 약간 이 정도는 하지만 네 고객님 이렇게 좌우로 가셔서 우로 가셔서 이렇게는 안 하죠. 안 해. 왜냐면 바빠. 왜냐면 구획이 나눠져 있어요. 아. 누구는 뭐 어디 뭐 주방용품, 누구는 이제 세탁용품 구획이 나눠져 있어서 나 지금 이거 뭐야 접시 꺼놔야 되겠는데 빨래비누 얘기하니까.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뭐 친절하진 않지만 가격 시장에서 친절하지 않은데 물어보면 또 다 알아. 다 알아. 왜냐면 신기해. 맞아. 있다 없다 다 알아. 그건 신기해. 맞아. 있는 거 없는 거는 진짜 다 알아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신기한 요소이긴 해요. 어쨌든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이제 가맹점을 오픈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면 일단 바닥부터 굴러야 돼요. 일단 매니저부터 해가지고 정말요? 일단 점원 이제 일단 구획 나누는 매니저부터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예. 차근차근 해서 이제 본사의 눈에 들어야 돼. 그래서 이준호 씨 정도면 이제 시킬만하다 이러면 이제 한 뜨문뜨문 내주는 거야. 안 열어줘.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고. 예, 그냥 뭐 1개월 교육 받으셨으니까 열으셔도 됩니다. 안 그럽니다. 보통. 그럼 나는 돈도 꽤 많아서 가맹점을 할 수 있는데 하려고 하는데 네. 바닥부터 가서 내가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럴 거야?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건 못하지 그러면. 네. 와. 하셔야죠. 그러니까 물론 돈이 아주 많으면 그렇게는 안 하겠지. 네. 적당히 그냥 뭐 하면서 대출 껴서 왜냐면 다이소는 매출이 따박따박 나오니까 아마 대출도 껴서. 생각보다는 잘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직원 출신들이 하나씩 내준 거군요. 보통 그런 스토리들이 좀 많더라고요. 가맹점과 직영점이 비율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는 자료가 혹시 공개된 게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이겁니다. 1대2. 그러니까 직영점 2개, 가맹점 하나. 그러니까 500개, 1000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가맹점이 진짜 몇 개 없구나. 예, 그리고 그 비율마저도 이제 점점 벌어지게 직영점 비중이 더 늘어나고 있지 가맹점 비중을 늘리고 있지는 않다. 요게 예.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야, 특이한 그것도 특이하네. 지점입니다. 예, 특이한 지점이고요. 이제 좀 본론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어떤 이 다이소가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매출 원가율도 낮은데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이유를 생각을 한번 해본 숫자를 쭉 예. 보면서 몇 가지 이유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유통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이 좀 이제 많이 생각해 볼 만한데 첫 번째로는 낮은 원가율 때문에 이제 영업이익률이 좋다. 근데 그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임차료를 되게 싸게 냅니다. 월세 적은 곳에 월세가 생각보다 쌉니다. 그 이유도 뒤에 있고요. 그 이유는 네. 싼데 아무리 들어가니까. 불편해도 고객들이 찾아오거든. 근데 싼데 들어가니까 그렇다. 다이소가 우리를 찾지 않아. 우리가 다이소를 찾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이소가 오지에만 있느냐? 또 은근히 역세권이나 이런 데도 요즘 많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그렇게 쌀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이건 손익의 특징이라고 하는 사업의 특징인데 제품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광고비 안 쓴다 이건데요. 하나씩 이제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예, 예. 낮은 원가율. 네, 첫 번째 원가를 왜 놨냐?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요거. 그러니까 사실은 다이소 가 보면 다른 이제 이마트나 할인마트에서 볼 수 있는 제품이지만 패키징이 다른 경우가 훨씬 그렇죠.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예 볼 수 없는 제품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베이킹 소다, 티슈 100매 1,000원 이런 것들은 다이소가 뭐 물론 할인마트 가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대부분의 제품들이 다이소 전용 제품이에요. 예. 그리고 뭐 이런 화장품들도 요즘에 보면은 본셋 뭐 이런 데들도 아마 뭐 토니모리가 별도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예. 그리고 뭐 식물원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화장품 브랜드들도 이제 자기 제품이랑 또 이제 또 이미지가 또 손상이 되니까 거의 비슷한 제품인데 저용량으로 이제 저렴한 패키지로 바꿔가지고 다이소 전용 패키지를 또 네요. 브랜드를 또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다이소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대략 한 70% 정도가 PB예요. 아, PB고 다 사입으로 합니다. PB가 70%나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PB가 70%라는 거는 노가다예요. 왜 노가다예요? 이거? 왜냐면 농심에서 라면을 갖다 주라고 하면 그냥 주문해서 받으면 되는데 네. 농심에서 우리를 위한 라면을 만들어 주려고 그러면 협의를 계속해. 연구개발도 해야 돼. 협의를 계속해야 돼. 가격도 협의해야 네. 되고. 근데 여기서 파는 제품의 70%가 PB라는 건 네. 이미 이제 이 회사에서 한 땀 한 땀 그 거래처랑 그러네. 제품 설계부터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네요. 예, 예. 그런 거 감안해 보면 아 이거는 70%는 되게 대단하기도 한데 이거 따라하긴 쉽지 않을 것 이걸 같은데. 따라하려면은 쉽지는 않았을 거다. 왜냐하면 겨우 1,000원짜리 파는데 우리 직원이나 뭐 관리자가 가가지고 사장님 공장 한번 봅시다. 부터 해가지고 우리만을 위한 제품 우리만을 위한 만들고. 제품 예. 만듭시다. 안 1,500원에 되지, 파셨죠? 안 되지. 1,000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쉽지는 않은데 네.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밖에 만들었어? 할 수가 없는 게 아니 이마트에서 그럼 4,000원에 파는 걸 다이소에서 2,000원에 똑같이 팝시다라고 하면 그게 말이 안 파는 되죠. 사람이야 그렇게라도 남으면 팔고 싶지만 이마트가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쿠팡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품이 다르다고 주장해. 브랜드- 브랜드를 해서 바꿔야지. 사야지. 네, 그렇죠. 브랜드 바꿔서. 그래 그 다르다고 대신에 용량을 줄이든 뭐 어떻게든 그 대신에 매출 주문 자체는 빠방하게 해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100만 개, 200만 개를 이제 필두로 계속 주문을 때립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균일가 가격이 딱 6가지밖에 없어요. 다이소는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5,000원이 맥시멈이에요? 맥스입니다. exactly. 이게 5,000원 이상 없어요? 없어요. 옛날엔 3,000원이었는데 그마저도 5,000원이 생긴 지 몇 년 되긴 했는데 네. 이게 맥스입니다. 없어요. 5,000원 이상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든 쪼개서 오든 뭘 해오든 5,000원에 맞춰오라고 합니다. 그쪽 다이소 안 가는구나. 네. 아, 나 5,000 아니 나 근데 그 맥시멈 있는 줄 몰랐어요. 5,000원짜리 제품 자체도 몇 개 없어요. 5,000원이면 되게 혁신적이고 대략 2,000원 언더의 제품이 2,000원, 3,000원이 많더라고. 2,000원 언더의 제품이 한 70%예요, 그것도. 아. 그러니까 대충 5,000원짜리도 잘 없어요. 근데 이 가격 제도가 전 되게 재밌는 게 예. 딱 봐도 싸다고 느끼잖아요. 예. 5,000원짜리 한 장 내주면 2장이잖아요. 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약간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제 뇌피셜이긴 한데 약간 700원짜리도 1,000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거는 한 1,700원인데 그 2,500원에 팔아도 되는데 그 3,000원. 3,000원 이러면 이제 손님들이 그거만 사러 온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보통 사면은 3,000원짜리 사고 1,000원, 2,000원, 3,000원 하다 보니까 예. 헷갈려. 내가 이거를 얼마에 사는지 헷갈려.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원래는 2,500원에 팔아야 되지만 3,000원짜리 제품도 있고. 아니 그게 다이소의 네. 진짜 매직이 뭐냐면 네. 우와 되게 싸다 하고 네. 막 하면은 응. 계산할 때 보면 금액이 꽤 커. 내가 아니, 이렇게 많이 샀어? 근데 그게 이제 영수증 길이로 용서가 돼요. 영수증이 막 10만 원 쓰면 영수증이 진짜 이만큼 나오거든요. 네. 이게 영수증 길이가 있으니까 개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용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약간 상쇄가 좀 돼가지고 약간 가격을 500원 단위로 내진 1,000원 단위로 끄는 게 너무 좋다. 저는 그것도 훌륭한 전략인 거는 같더라고요. 네, 물론 제품에 따라 또 그런 거 있죠. 1,100원에 팔아야 되는 거는 이거 2,000원에 팔기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런 거는 아마 1,000원을 희생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대요. 그런 거 있는데 예전에 네. 그 회장님 인터뷰를 나도 본 적이 있는데 1,200원, 1,100원 이렇게 단가인데 억지 맞춰가지고 이건 팔아도 안 남아 하면서 1,000원에 맞춘 제품이 있잖아요.
고객들이 귀신같이 그걸 알아내고 그 집중적으로 그것만 사네. 사간다는 거야. 다 품절돼, 다 품절돼. 야, 이거 200원 깎았구나. 이거는 가성비가 되게 좋은데? 그래서 막 10개씩 사가고. 맞아요. 좀 그런 게 있고. 근데 보통 그 와중에 다이소 가서 이제 물건 한 개만 사는 경험은 보통 안 해요, 사람들이. 예. 하나 사다 보면 또 주변에 돌아서 이제 한 이것도 바구니를 사고, 예. 담아오기 때문에 아마 그게 상세돼서 균일가로 파는 게 이 원가율을 낮추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을 거라고 일단 저는 뇌피셜이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약간 진열. 물류와 진열에도 약간 또 그게 이제 있어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마트를 가보시면은 이제 보통 이제 직원들이 이제 막 뭐 과자나 라면이나 진열하는데 때에 따라 잘 보시면은 각 기업의 영업사원이 가서 진열을 하거나 판매를 하고 있는 경우가 그렇죠. 제법 있습니다. 네. 꽤 많아요. 음. 그래서 고객님 막 내가 막 뭐 농심 보고 있으면 고객님 오뚜기 맛있어요 하면서 자꾸 나한테 오뚜기를 권하는 직원들이 있죠. 있어요. 예, 있죠. 있어요. 근데 다이소는 단연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대부분이 PB이기도 하고, 애초에 이제 그런 제도를 잘 안 갖춰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마트에서 매입하는 이제 매입 공급 가격에는 그 영업사원의 인건비가 녹아들어 있는 거지. 그리고 물류 물류 자체도 원래는 그냥 하나로 모아서 물류를 가져오면 싼데 예. 농심은 농심 영업사원, 하이트는 하이트 영업사원이 각각이 가져와서 각각 개별 물류로 꽂아오면 공급가입이 그거보다는 조금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거 감안해 보면 이거 그 벌크로 해가지고 100만 개씩 창고에 딱 꽂아놓고 그거 그냥 개별로 나눠서 그냥 직원들이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이소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다 이게 허리를 숙이고 있어. 바빠. 종류가 너무 많은데 우리가 다 진열해야 돼. 진열하다 갑자기 결제했다가 진열했다가 막 청소하다가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다이소의 어떤 낮은 원가율의 비밀은 이제 제일 혁신적인 어떤 노가다 시스템. PB 주문하고 막 진열 우리가 직접 하고 이런 거에 아주 가장 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첫 번째로 생각을 합니다. 직원이 바쁘다. 바빠요. 직원들이 여유가 없습니다. 얼마나 사장님이 뿌듯할까? 직원 바쁜데. 바쁘게 일하는 거야. 네, 직원들이 일 안 하고 네. 놀 때 제일 마음 아픈데. 네.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아마 네. 또 다른 이유들은 또 뒤에 또 나올 건데 그 다음 또 이제 임차료에 대해서 또 할 말이 또 있는 게 네. 임차료 보면 다이소가 이제 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단층으로 되어 있는 이제 다이소가 잘 없습니다. 아하. 네. 대부분 복층이 2층, 3층. 여기 명동 혹시 가보셨어요? 명동 가보시면 명동역 앞에 이런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네. 12층 건물인데 다 다이소예요. 1층부터 12층까지? 네, 연면적은 좁아요. 다 다이소요. 연면적은 좁아. 근데 여기서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가서 한 칸씩 한 칸씩 내려오면서 구경하는 거야. 와. 그래서 여기 외국인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와. 일본의 운동에? 돈키호텐가가 저렇게 돼요. 네, 그쵸. 어. 이 복층을 왜 그렇게 하냐? 이게 한 층을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오려면 1층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예. 근데 그 1층은 근데 임대료가 비싸잖아. 비싸지. 파는 거야. 입구는 작게 해가지고 1층은 작게 하되 2층을 키우고 3층을 키우는 거야. 그러면 이제 1층만 했을 때보다는 일단 임차료가 쌀 수밖에 없죠. 그리고 플러스 이제 그 방문객이 요즘 워낙 많다 보니까 예. 이제 건물 가격이 올라가요. 아. 이제 이런 걸 이제 앵커 테넌트라고 하는데 요즘에 예. 막 스세권 막 스타벅스 세권 이런 것처럼 요즘 약간 다세권이에요. 다이소를 박아놓으면 이제 이제 유동인구가 늘어나니까 그 건물 내에 이제 임대가 훨씬 잘 나가는 거야. 예. 그러면 임대료가 전체적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보면 건물 가격 자체도 올리는 약간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게 협상력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다이소 지금 보면 매출액이 4조잖아요. 예. 임차료 찾아보면 한 2천억 정도 나오거든요. 음. 매출액 대비 한 5% 정도 나옵니다. 야, 이게 스타벅스 같은 데는 진짜 거의 1층에만 거의 해야 되는데. 그렇죠. 1층 잘 위주로 하고 보이는데. 면적도 크고 스타벅스는 또 요즘에 막 이 면적을 또 크고 넓게 하는데 사람들이 회전이 좀 덜 돼요. 사람 자꾸 앉아 있잖아요. 요즘에 가공족. 예, 스타벅스 가면 자꾸 한 명에서 네 자리 차지하고 있고 막 예. 이러면 좀 이렇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다이소는 끊임없이 이제 사람들이 막 순환을 막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훨씬 어떻게 보면 인차 계약에서 유리하죠. 그렇구나. 네, 그런 거 물론 이제 여기 있는 게 다가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그런 대형 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지급 수수료도 같이 봐야 되긴 하는데 뭐 다이소 뭐 이렇게 스타벅스랑 아주 큰 차이는 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임차료 수준이 굉장히 낮다는 게 이제 다이소의 아주 큰 장점. 뭐 하나 입니다. 빠지는 게 없어.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서 남길 수 있는 구조를 계속 고민을 한 거지. 어떻게 해야 우리 임차료 싸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계산대 네. 직원도 줄이기 위해서 그것도 했잖아요. 손님이 무조건 셀프로 계산하도록. 그렇죠. 셀프로 만들어놨어요. 계산도 많이 하죠. 근데 난 다이소에 딱 하나 불만이 지금도 있고 그거요? 예전에도 있었어. 셀프 자체가 불만은 아니야. 요즘 가끔씩 이제 셀프로도 하니까. 근데 고객이 셀프 줄 4줄을 이렇게 서서 하고 있는데 직원 한 분이 가운데서 팔짱 딱 끼고 네. 이놈 자식들 어디 계산 잘하나 보자 이렇게 서 계셔. 그렇죠. 물론 옆에서 도와줄 만한 그런 공간 또 없기는 없는데 나는 계산하면서 감시당하는 뭐잘 못하면 혼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보통 셀프로 고객이 계산하라고 하면 네. 보통은 점원이 와서 옆에서 도와주고 약간 막. 도와주는 모드거든. 근데 다이소는 시험 감독하는 선생님 내가 모드야. 얘기했잖아. 다이소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친절한 그런 느낌은 아니야. 지금. 그렇죠. 누가 하나 이게 제품을 너무 많이 사가니까 빼먹을 수 있거든. 잘못하면 빨리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분명히 그분도 도와주려고 본 거였을 거야. 물론 그렇지. 예. 소리 나면 또 예. 다시 해주고 뭐 해주긴 하는데 네. 아무튼 그 시츄에이션이 조금 좀 네. 뭐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특징은 이제 이거 한번 보시면 이제 이제 이런 회계 용어입니다. 업계 용어이기도 하고 SKU라고 합니다. SKU가 뭐예요? SKU? 이제 스타키핑 유닛이라고 해서 제품 종류 쉽게 말해서 바코드의 수, QR 코드의 수, 제품 종류가 다이소가 보통 요즘에 한 3만 개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3만 개 정도 되고 예. 이제 편의점이 보통 이제 한 30평대 편의점이 한 제품이 한 3천 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거 감안해 보면 다이소는 2만 제품 개? 종류가 면적 대비로 해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마트도 많긴 한데 이마트는 애초에 작은 면적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예.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뭐 그렇겠지. 코스트코는 작습니다. 왜냐하면 야. 하나의 제품을 산처럼 쌓아놓고 팔잖아요. 그러네요. 저기는 진짜 확실히 전략이 다르네. 그러다 보니까 매출 원가랑 재고 자산을 이제 나눠 보면은 대략 네. 이제 그 회사가 재고 자산을 연말에 몇 개월치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감안해 보면 이게 1년치니까 이게 몇 개월치야 물어보면 다이소는 한 1.8개월어치 정도 나오고요. 본사에서 그렇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고 자산의 총 합계가 2달치 조금 안 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이마트는 1.3개월, 뭐 CU는 뭐 0.3개월, 코스트코는 1개월 정도. 그러니까 스큐라고 해요 보통. 스큐가 작으면 작을수록 재고 자산 볼륨은 작게 유지해서 이거를 현금 유동성을 되게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스큐를 작게 하면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느끼는 바는 다이소는 스큐가 어떻게 보면 높아요. 면적 대비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그러면 덜 팔리고 재고가 꼭 남겠죠. 남아요. 근데 재고 자산 규모가 1.8개월이다. 이 정도면 생각보다 꽤 선방하고 있는 거예요. 저 정도면 네. 딴 데 비해서는 그래도 제일 재고자산 규모가 크잖아. 많은 건 어쩔 수 없는데 왜냐면 이제 스큐가 워낙 많으니까. 높으니까. 왜냐면 이마트도 스큐 많으니까 재고 자산 뭐 많지 않습니까라고 하지만 이마트는 PB보다 기성제품이 많다 보니까 예. 이제 굳이 우리가 보관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이제 주문해가지고 주문하면 뭐 라면이든 뭐든 그냥 과자든 주문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는데 다이소는 대부분 PB잖아요. 내가 주문해서 100만 개씩 들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예. 근데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마트랑 아주 큰 차이가 아니라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 재고 자산을 쫀쫀하게 관리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 거 감안해 보면 이걸 잘한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다 이렇게 뭐라고 그래 섬세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어요. 쫀쫀한 경영. 네. 근데 쫀쫀하긴 한데 예. 예를 들면 다이소가 가격을 더 낮추려고 했으면 네. 코스트코처럼 저렇게 종류를 스큐를 줄여서 하나를 더 많이 사와서 네. 야 화장품 그냥 무조건 이거야. 그치. 그냥 이거 사. 그치. 이렇게 했으면 더 낮출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자주 안 오겠지. 왜냐면 제품 그러네. 종류가 뻔하면은 왜냐면 코스트코는 딱 봐도 사야 되는 것만 팔아요. 뭐 소고기가 됐든 뭐가 됐든 뭐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것들만 코스트코는 사러 갈 때 살 물건을 적어 갖고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이소는 그래봐야 보람이 없어. 내가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사갖고는
나 마음이 달라. 그러니까 어차피 1,000원, 2,000원짜리 팔 건데 제품 종류가 작아버리면 예. 회사 입장에서도 매출액도 너무 떨어지고 고객 입장에서도 갈 만한 메리트가 없어요. 그럼 다이소의 고민은 뭐냐면 어떻게 더 스큐를 늘릴까? 스큐를 더 늘려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잘 순환을 시켜볼까? 계절에 맞게 유행에 맞게 버리는 거 없이 빨리빨리 빼고 이거 빨리 이거 왜냐면은 이제 갈 때마다 매장이 똑같으면 사람들이 궁금해서 오지 않거든요. 예. 근데 가봤더니 옛날에 없던 뭐 화장품이 있네, 뭐 옛날에 없던 뭐 의약품이 있네. 이러면 이제 신기하네. 그러면서 이제 그 좋은 기억들이 남아서 다시 오는 거거든. 근데 이게 없으면은 이제 그런 게 없으면 안 되니까 여기는 무조건 스큐를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많이 가주면 물류의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이거를 어떻게 매장을 배치할지가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그 부분들을 꽤 잘하는 회사이다. 예.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오늘 선생님 다이소는 오늘 혼나는 날 아닌가 봐요. 안 혼납니다. 아 그래요? 뒤에 약간 염려 혼나는 포인트가 것도 있긴 한데 거의 안 혼납니다. 아 오늘 혼나는 날 네, 아니에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방송하는 거는 네. 제가 수많은 이제 유통업체를 뭐 감사도 하고 뭐 컨설팅도 하고 경험도 하는데 예. 이제 유통하시는 분들이 꽤 그래도 우리 국내에 많거든요. 예. 유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오늘 가져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 왜 저러지 하시는 분들은 어색해요. 네. 회장님께서 지금 40분째 칭찬만 하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별로 버릴 게 없어. 그러니까. 어. 그래서 한번 쭉 가겠습니다. 네, 네. 좀 스피드를 좀 낼게요. 지금 네.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네, 한번 볼게요. 그다음 마지막은 뭐 이거는 뭐 다 아시는 거예요. 광고 안 씁니다. 58억 쓰는데요. 이제 뭐 이마트, 코스트코 다 안 씁니다. 원래 유통원 이게 매장 자체가 광고판이기 때문에 네. 광고를 원래 안 씁니다. 야.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만히만 있어도 이제 이 기자분들이 기사를 쭉쭉쭉쭉 써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신 분들이 막 인스타그램에 태그 올리거든요. 나 이거 싼 거 득템했어라고 하면서 이제 쭉쭉쭉쭉 올리다 보니까 뭐 광고를 쓸 일도 없고 쓸 마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고객들이 끊임없이 이제 이 컨텐츠를 바탕으로 찾아온다가 가장 크고요. 그래서 오늘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요거예요. 유통이 뭐냐? 유통이 뭐냐? 예, 유통이 뭐냐? 예, 유통이 뭐냐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 유통. 제가 유통을 뭐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봐왔던 경험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심플합니다. 유통은 뭐냐? 소싱은 뭐냐면 좋은 제품을 싸게 산다. 예. 물류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잘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예. 세 번째 잘 판다. 잘 판다. 음. 고객의 선호에 맞게 잘 판다. 플러스 알파로 혹시 내가 데이터 분석을 잘하면 내가 이걸 실시간으로 고객의 선호도와 유행을 파악해서 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가격도 매기고 물류 배치도 한다 라는 거예요. 그런 거 감안해 보면 지금 아까 편의점도 말씀드렸고 할인마트도 백화점도 말씀드렸는데 유통을 잘 하려면 결국은 뭘 해야 되냐면 그렇게 좋은 제품 싸게 사고 고객에 맞게 배치하고 효율적으로 물류하고 그러면서 매장 좋은 위치와 적절한 운영 노하우를 갖추면 유통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업황이란 게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소비해야 되는 것들이 보통 뭐 주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뭔가 이렇게 소비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왜 다이소만 잘하냐? 그 얘기를 조금 더 드려볼게요. 왜 다이소만 잘하냐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는 일단 시작점이 좀 달랐습니다. 유통을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돈이 많아야 돼요. 네. 왜냐면 물건을 많이 갖다 놔야 돼요. 미리 돈 내고 사와야 되니까. 돈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이소 창업자가 돈이 많았냐? 그건 아니었어요. 회사 잘렸어요. 네. 회사 그냥 공장장으로 계시다가 회사 잘렸어. 원래 샐러리맨이었다. 오랫동안 십몇 년 동안 샐러리맨 하시다가 잘렸어. 예. 그러다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야 요즘 일본이 좀 이렇게 뭐가 핫하대더라. 동생이 일본에 있어가지고 이제 물건을 떼다 좀 팔아야겠다라고 하면서 무역 업체를 하나 차려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수소문해가지고 공장들 수소문해가지고 물건 떼가지고 캐리어 끌고 가가지고 이제 일본에 보여줘서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의 다이소 그때가 한창 뜰 때였거든요. 예. 일본 다이소가 이거 좋네.
하고 하면 그거 이제 무역해가지고 그거 팔던 회사였던 거예요. 일본 좋은 제품 띄어다가. 예, 예. 그러니까 한국 내지는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공장 수소문해가지고 계약해서 그 물건 가지고 일본에 파는 회사였어요. 원래. 원래 지금 보시면 이제 2002년, 2001년 때쯤에 그 당시만 해도 매출액이 그 회사가 이제 1,890억, 반올림에서 한 2,000억에 영업이익 180억, 1,800억에 180억을 남기는 회사였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이소 이제 한 100호점도 안 될 때 얘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내가 1,000억, 2,000억 매출액을 만드는 무역회사를 만들었어.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뭐야, 일본 사람 좋은 일만 하는 것 같잖아요. 안 되겠다. 내 거 만들어 보자.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소가 뿅 하고 시작했을 때는 애초에 상품 구성이 어느 정도 돼 있었던 거지. 이미. 예, 이미 왜냐면 내가 이미 그 일본 다이소에 납품했던 물건이 무지하게 많았으니까. 근데 그거 이제 해가지고 구색 맞춰서 해놨더니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출발점이 달랐다. 즉 이거 하기 위해서 벌써 10수년간 한 땀 한 땀 내가 공장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 공장 돌아다니면서 이거 이제 소싱하기 위한 노력을 10수년을 해왔고 그러다가 매장을 하나둘 오픈해서 잘 되기 시작한 게 지금의 다이소가 됐다. 출발점이 일단 좀 10년의 다르다. 노력이 있었군요.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이소가 임직원이 많습니다. 12,000명이에요. 12,000명인데 매출 4조에 12,000명이거든요. 1인당 매출액이 3억이 나와요. 3억 2,500만 원 나오는데 예. 이마트도 다이소보다 임직원이 2배 많지만 1인당 매출액은 다이소보다 2배 많습니다. 코스트코는 거의 9억, CU는 25억. 1인당 매출액이 높은 게 좋은 겁니까? 낮은 게 좋습니까? 보통 전 높은 게 좋은 거라고 말씀드려요. 그렇죠, 왜냐면 당연히. 효율이 나오니까. 그럼요. 효율이 나오니까. 근데 여기는 왜 그런 거냐? 여기는 왜 임직원 수가 저렇게 매출액도 잘 나오고 영업이익도 잘 나오는데 1인당 매출액이 왜 그런 거냐? 그 모든 걸 직원이 하는 거예요. 아까 막 물류 같은 것도 직원이 하고 뭐 이게 진열도 해야 제품이 워낙 많으니까 그 안에 그 매장 안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거 굳이 하청업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그 직원이. 네, 그리고 가격도 수시로 바뀌니까 택도 막 붙이고 그리고 막 봄, 여름, 가을 뭐 테마도 계속 바뀌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이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임직원이 수가 엄청 많은 거지. 그러니까 거의 이제 다이소의 그 A to G는 사람 거의 노가다. PB 사오는 거, 배송 이제 배치하는 거 이런 것까지 해보면 거의 이제 사람의 모든 것이 달려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영이랑 다이소 잘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네. 올리브영과 다이소만 유달리 1인당 매출액이 3억 정도밖에 안 돼요. 올리브영 왜 많을까요? 사람은 적은데 잘 팔리니까. 제품이 비싸, 화장품 비싸, 있잖아요. 비싸. 예. 화장품 이게 그 로고만 보면은 뭔지 알 수가 없어. 네. 이게 다이소는 뭔지 그래도 뭔지는 알잖아요. 이거는 야 이거 요즘 어떤 브랜드가 좋아요라고 물어볼 사람이 다이소는 반드시 필요해. 올리브영은. 그러니까 올리브영도 매장당 사람이 많고 다이소도 매장당 사람이 많아요. 그런 거 보면은 야 이거 매장을 잘 운영하려면은 고용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많이 고용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빡세게 일을 하면은 매장이 잘 굴러가는구나. 아, 그러네. 그러니까 놀면 안 돼요. 많이 뽑아서 막 일하면 고객은 그걸 느낀다는 거죠. 그게 일단 크고요. 그리고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형자산 투자를 보면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한 8년 동안 제가 그 현금흐름표 보면서 실제 이제 토지, 건물, 부동산, 기계장치 뭐 이런 것들을 얼마를 투자한지 쭉 트래킹을 해봤거든요. 8년치 트래킹을 해보니까 대충 이제 매출액의 4%, 그치만 영업이익의 한 46% 정도를 유형자산에 투자합니다. 벌면 예. 한 절반 정도는 시설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투자를 한다. 시설 투자는 보통 뭐 그 어떤 매장의 직기비품 이런 것도 당연히 큰데 예. 굵직굵직하게는 물류센터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이렇게 꼭 지금 물류센터가 꼭 이제 필요하지 않더라도 야 이거 추세 보니까 늘어날 것 같아. 물류센터 받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제품들을 소화해내는 방법들을 미리미리 좀 이렇게 배치를 해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반적인 이제 매장들보다는 물류 뭐 비용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이 되게 효율적으로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감안해 보면, 그러니까 딱 준비도 돼 있고 노가다도 시키고
예. 이 시스템을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다이소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상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너무 괜찮으니까 주식이라도 나눠 갖자. 주식이라 좀 사자. 상장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제 항상 그 다음 이제 과거랑 현재를 봤으니까 예. 이제 미래도 봐야죠. 이제 여기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두 가지 이제 얘기할 만한 꼭지가 있습니다. 미래는 네, 첫 번째는 일단 만약에 다이소가 주가가 오른다면 예. 주가가 오른다면 어디서 오를 거냐라고 물어보면 여기 첫 번째는 이제 온라인에서 늘어날 겁니다. 올리브영 보시면 매출액이 이제 5년 동안 무시무시하게 올라가거든요. 그 사이에 온라인 비중이 같이 늘어납니다. 늘어나요. 그래서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단독 어떤 서비스의 온라인 접속자 수가 한 800만 명, 900만 명 정도 나와요. 예. 네. 근데 다이소가 요즘에 그래서 24년에 무지하게 그거 몰고 있거든요. 그래서 400만 명 정도 요즘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온라인이 잘 될진 모르겠어요. 잘 될진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늘어나면 아마 매출액이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이소몰. 네. 두 번째는 이제 무인양품. 네. 네, 무인양품이 지금 보시면 주가가 오. 요즘 장난 아닙니다. 왜 저래? 왜? 네, 예를 들어 무인양품이 해외가 잘 돼요. 일본 지금 무인양품이죠. 네, 일본 무인양품. 그래서 왜냐면 비슷하게 만약에 이제 다이소가 상장하면 어떤 회사가 될까 생각해봐가지고 예. 무인양품 이제 사업 보고서를 조금 찾아봤죠. 얼추 비슷하잖아요. 여기도 PB 많고. 여기도 다 PB예요. 다 네. PB고 이제 얼추 싸고 매장 느낌 비슷하거든요. 물론 색깔은 완전 다르긴 하지만 이제 무인양품이 상장사거든요. 여기가 이제 주가가 뭐 거의 7개월 동안 130%가 올랐어요. 근데 보면은 이제 지금의 다이소랑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차이가 아주 크지 않거든요. 그러네. 매출액이 지금 6천억엔에 비슷하네요. 500억이면 요만큼 차이 나는 거거든요. 조금 한 20% 내외 차이 나는데. 영업이익이 많이 늘었구나 1년 사이에. 네, 영업이익이 많이 늘었어요. 점포도 이제 이 다이소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덩치가 큰 거예요. 규모가 일단 무인양품 매장 하나하나가 크다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생각해보면 무인양품 왜 늘었냐라고 물어보면 보통 사업보고서에 이런 얘기합니다. 저희가 중국이랑 동남아에서 되게 잘 돼요. 라고 하면서 보통 이제 무인양품에서 식품이 되게 잘 되거든요. 식품이 잘 돼요? 네, 생각보다 식품이 잘 돼요. 옷이랑 식품이 잘 되는데 무인양품에 네. 그 고추 카레라고 카레 맛있어요. 정말?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제 그것들을 이제 해외에서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이제 해외에서 조달해서 그거에 맞는 거를 되게 패키징을 되게 잘해서 그게 잘 되고. 무인양품은 좀 사실 비싼데. 맞아요. 내 눈에는 많이 비싸. 그래서 친환경을 되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제 리사이클 용품으로 만들었어요. 친환경을 이래서 싫어해. 그냥 쌌으면 좋겠는데. 가격을 용인하는 마법의 단어 친환경. 환경을 생각하시는데 지금 가격이 중요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끊임없이 이제 브랜딩을 하는 거지. 우리는 비싸. 이 로고도 없고 이 아무런 마크도 없지만 친환경입니다. 이거 다 리사이클 제품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브랜딩을 양품이다 양품. 네. 그리고 이제 약간 그런 모바일과 어떤 온라인 기반의 어떤 접근도 되게 잘 해서 무인양품 같은 경우도 이제 무지 패스포트라는 앱이 한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앱이에요. 거기 가면 이제 적립금하고 이제 막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건데 그것도 굉장히 잘 하는 편이죠. 그런 거 감안해 보면 아마 다이소의 다음 스텝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온라인 강화하는 거, 두 번째는 해외. 이런 거를 좀 집중하면 아마 상장했을 때 상장을 한다고 했을 때 훨씬 해볼 만한 그림이 좀 나올 거다라는 얘기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거의 이제 1시간 동안 쭉 달려왔는데 괜찮아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달려왔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드는 거 걱정되는 건 뭐냐? 그거 있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다. 미투?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다른 유통업체들이 또 이제 다이소 전략 좋네. 우리도 다이소 제2의 다이소 만들자.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해가지고 요즘에 보면 막 이마트도 막 1,000원, 막 3,000원짜리 막 하고 막 이런 거 막 하거든요. 그리고 뭐 무슨 뭐 돈키호테 따라한 거 뭐였지?
뭐 좀 이마트도 비스무리한 거 했어요. 지금 뭐 적긴 했지만 그럼 감안해 보면 뭐 편의점이든 할인마트든 뭐 다 잘할 수 있다라고 보통 주장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딱 이제 생각을 잠깐 해봤죠. 예. 우리도 싸게 팔 수 있다. GS25CU 우리도 균일가로 팔 수 있다. 그 편의점 싸게 들어오면 될 거 아니야. PB. 그렇죠. 그 다이소에서 거기 뭐 5,000원짜리 화장품 잘 된다며. 우리도 팔게. 우리 매장 우리는 5만 개야. 뭐 2만 3만 개야. 그렇지. 우리는 거의 슬리퍼 신고 다 살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죠. 있죠. 그때 쉽지는 않은 게 일단 면적이 너무 좁아요. 보통 편의점이 큰 것도 많은데. 그렇지. 잘 되는 것만 넣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래도 안 되나? 근데 그 균일가잖아요. 잘 되는 것만 넣어놔도 균일가면은 이제 아까 그 다이소에 처음에 얘기할 때 이제 제품이 많아야만 된다라고 했잖아. 싼 거는. 가서 막 딸려오고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서로 갔다가 저것도 사오고 해야 돼. 예. 근데 여기는 이제 애초에 이제 편의점 자체가 스큐를 한 2,000개에서 3,000개 가지고 장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그걸 위해서 막 더 소싱하고 그러기가 아주 쉽지는 않을 거고 아마 예. 장기적으로는 저기 로손처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손 편의점 얘기할 때 제가 거기 사이드에 무인양품 매대를 하나 둘 만들고 있다고 했거든요. 로손에서. 예. 그래서 로손 이제 사업 보고서 보면 저희 뭐 전체 매장 중에 무인양품 매대를 만든 데가 뭐 1,000개입니다, 2,000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시를 해요. 왜냐면 사업 전략 중에 하나였어. 예. 왜냐면 내가 이거를 직접 소싱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다이소가 그렇지. 들어오는 거 옆에. 내가 물론 내가 뭐 5만 개의 매장이 있긴 하지만 이거를 내가 그 사장님 공장 가가지고 사장님 이거 1,000원에 100만 개 주문할게요라고 하려니까 예. 기존인의 인력 이제 방식도 다르고 너무 힘들고 오히려 그 1,000원, 2,000원짜리 한 개 들어와봤자 이게 매장에서 임팩이 그러니까 적절한 규모의 상품군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 매장에서 임팩트를 내기가 쉽지 않은 거야. 예. 그래서 아마 장기적인 협력 파트너 가능성이라는 게 아마 로손처럼 로손 사이드를 이제 무인양품으로 채운 것처럼 아마 한 사이드를 다이소로 좀 채우고 싶다. 그래서 여기 매대는 다이소 당신들이 좀 잘 팔리는 거 위주로 좀 갖다 놔주세요.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아마 서로 좀 윈윈이 되겠죠. 이제 그런 형태일 거고요. 두 번째 할인마트 얘기를 조금 해보면 할인마트가 조금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가격 정책이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 할인마트는 요즘에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1+1, 2+1 편의점도 마찬가지긴 한데 평소에 가격을 조금 올려놓고 1+1, 2+1 내지는 어떤 이 할인으로 물건을 이제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물건 살 때 보면은 그냥 제값으로 써 있는 제품을 집기에는 왠지 마음이 조금 불편해. 그렇죠. 예. 그래서 2+1 정도는 해줘야 내가 좀 물건을 이렇게 좀 짚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예. 그걸 이제 하이로우 전략이라고 하는 평소에는 하이로 잡았다가 로우를 낮춰가지고 사람들의 구매를 이제 이제 만드는 게 하이로우 전략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다이소에는 1+1, 2+1이 없습니다. 애초에 그냥 1,000원이니까.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둘의 전략 사이에 약간 컨플릭이 생겨요. 그러네. 예, 컨플릭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들어왔을 때 분명히 우리도 싸게 1,000원, 2,000원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거를 전반적으로 우리 제도를 싹 바꾸기에는 이제 전반적인 사업 전략을 좀 바꿔야 되는 다시 짜야 돼. 아. 다시 짜야 돼. 그리고 인력 구성 자체도 아까 다이소는 1인당 3억 한다고 그랬는데 예. 이마트는 1인당 6억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이제 이분들은 비싼 몸이야. 예, 아마 월급도 훨씬 많이 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가서 또 이제 또 매대 또 이렇게 하고 내지는 이제 PB 가서 사오고 하는 데 있어서 다이소만큼의 어떤 이제 좀 유동성이 나오겠느냐 예. 라는 측면에서 보면 할인마트가 참 쉽지는 않네. 활로가 잘 안 보입니다. 뭐 아예 성격 자체가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쿠팡이 우리 제일 세죠. 지금 뭐 쿠팡은 뭐 무조건 지금 쿠팡 천하죠. 쿠팡 아무도 못 천하. 이기지. 근데 그나마도 이제 비교해 보자면 쿠팡은 이제 온라인 올리거든요. 오프라인 매장이 없어요. 조금 작은 싼 제품 하기엔 살짝 안 맞아요. 그렇죠. 이 유통비가 있으니까.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사기에는 조금 안 맞고 회사 입장에서 또 물론 뭐 무료 반품이 사서 그냥 막 사긴 하지만 또 이게 또
만져보고 사는 게 아니라서 조금 이제 좀 이게 그 오프라인에서 채우지 못하는 온라인에서 채우지 못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쿠팡은 이제 잘은 모르겠지만 근데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검색해서 들어갑니다. 나 우유, 나 뭐 해가지고 얻어 걸리는 게 없어요. 물론 가서 이제 그렇지. 이제 추천해가지고 걸리는 것도 있긴 한데 얻어 걸리는 보통 게 잘 없지. 뭔가 사러 갑니다. 음. 예, 예. 뭔가를 목적을 해서 달걀을 사든 계란을 뭘 사든 이제 검색을 통해서 갑니다. 예. 그런 걸 이제 목적 소비라고 하고 아하. 이제 그냥 심심해서 시간 남아서 갔다가 물건 사는 걸 재미 소비라고 한다면 또 약간 테마가 둘이 조금 좀 달라요. 그런 거 감안해 보면 아마도 이제 제가 계속 좋은 얘기만 제가 오늘 다이소에서 나온 거 아닌데요. 그런 거 감안해 보면 다이소가 이제 앞으로도 잘 될 가능성이 있다. 경쟁 유통 업체가 없구나. 그쵸. 이걸 같이 나도 할 수 있다. 마땅치는 않네. 그 규모의 경제를 만들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아예 별도의 법인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마트인데, 내가 GS인데, 네, 한 수조 원 정도 투자해가지고 네, 별도로 내가 한번 맞다이 해보겠다. 그런 거 아니면은 그냥 살살살살 이렇게 해가지고는 경쟁이 좀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 다이소 처음에 숍이 2개나 3개 있었던 시절도 있을 텐데 4개, 5개. 네, 그러면 어디 가서 이거 싸게 주세요. 네, 안 뭐 되죠. 몇 개나 살 건데 17개요. 네. 그럼 가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악순환이잖아요, 그게. 본인이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샘플만 일단 받아오는 거예요. 주문하기 전에 이 제품 좋은데 사장님 샘플만 좀 이렇게 가져오세요. 그거를 캐리어에 가득 실어서 일본의 다이소 회장님한테 가는 거야. 예. 가서 샘플만 보여드리는 거지. 예. 그럼 다이소가 픽하면은 그래도 한 100만 개씩 주문한단 말이지. 어. 그런 식으로 공장에 가서 주문 받아왔습니다. 100만 개 주십시오. 100만 개 주십시오. 아. 일본 다이소에 파는 걸로 시작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 어느 정도 물량 확보한 상태에서 여기서 그래서 이제 매장을 한국 다이소 하니까 걸 좀 팔다가 팔기 시작한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상품 구획을 만들었더니 이거 너무 이제 일본 다이소한테 이제 귀속되는 거예요. 다이소가 이러다가 내가 저 회사랑 거래 끊으면 난 망하니까 이제 나도 이제 살 길을 좀 마련해 놔야겠다. 그 살 길이 한국의 다이소였던 거죠. 그런 건 없어요. 네. 예를 들면 그 아마존 납품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아마존이 찾아온대 공장에. 그쵸. 야, 너 10만 개 판다며? 내일부터 다음 달부터 아마존에 100만 개씩 납품해. 그럼 100만 개요? 대박입니다. 100만 개 지르면 근데 공장에 또 줘야 돼. 그래도 100만 개인데 안 할 거야. 100만 개를 줘요. 공장에 새로 줘서 100만 개를 막 납품해. 한 1년쯤 지나서 유행이 없어졌어. 그만. 그거 그만. 그러니까. 그럼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냥 100만 개 판매가 그냥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창업자분이 이제 한국 다이소를 만들었다. 안 되겠다. 우리도 저기 끊으면 난 끝장나니까 어떻게 보면 해칭이야. 그러니까 한국 다이소는 해칭용이었던 거야. 이 리스크 회피용. 중간에 유통업자였는데 네. 유통만 하다가 그러니까 무역만 하다가 그냥 해지를 위해서 하고 그리고 중간에 이 다이소 이름을 쓰게 되고 지분 투자를 받은 것도 예. 좀 피를 섞어야지 저 사람이 나한테 거래 안 끊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중간에 지분 투자를 받은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름도 다이소예요? 그쵸. 그 이후로 후회하셨지. 왜냐면 너무 이제 일본 일본 기업처럼 느낌이 이미지 해가지고 난다. 막 반일 운동 막 되고 막 이러니까 후회하긴 했지만 어쨌든 뭐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다이소는 그런 리스크 회피가 아니었다면 생길 수가 없어. 애초에 나는 뭐 매출액 2천억 하고 있었는데 굳이 새로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 그렇구나. 다이소가 내가 거래하는 태국의 뭐 업체랑 직접 거래하면 나를 안 껴도 되니까. 그렇죠. 그럴까봐.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다이소라는 산업이 하루 아침에 만든 게 아니라 거의 이제 30년 40년 동안 계속 한 땀 한 땀 이제 소싱한 곁에 모든 것의 결과치인 거예요. 결과치예요. 네, 그게 또 지역이 한 군데도 아니라 한국도 있고 이제 뭐 30개국인가 굉장히 예. 다양한 국가의 이 거래처를 소싱을 만들어 해서? 놓고 끊임없이 거래하면서 그들이랑 신뢰 쌓고 하면서 만든 것의 결과치다 보니까 그래서 경쟁사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대단하다. 똑같은 회사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어. 그렇겠네요. 나 처음에 이걸 어떻게 했을까? 네. 많이 사야만 싸게 주는데 많이도 안 사면서 어떻게 싸게 사왔을까? 일본 거 납품하면서 20만 개 아닙니다. 21만 개 주세요 한 다음에 1만 개는 내가 와서 한국에다 그렇죠. 팔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 가능하지.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의 이제 시간과 노가다가 쌓은 성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따라잡아 보니까. 시간과 노가다로 쌓은 성이다. 와.
그래서 제가 볼 때 다이소의 거의 유일한 염려 포인트는 예. 이제 그 창업자인 회장님이 예. 나이가 80이 넘으셨어요. 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표를 이제 따님이 하고 계시거든요. 예. 둘째 따님이 대표를 하고 계신데 네. 이제 그래도 아직 이제 뭐 약간 명예회장으로서 이제 아직도 일을 많이 예? 한대요. 네. 이거 쉽지 않겠구나. 이게. 많이 한대. 그래서 이제 과연 어떻게 될까가 제일 걱정이죠. 왜냐면 이제 살짝 이세경영으로 넘어갔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은퇴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 잠깐만 보여주세요. 은퇴한다고 하시니까 이거 뭐 주가가 이렇게 빠졌고 이렇게 이렇게 빠졌는데 그래도 회복을 했어요. 회복한 이유는 이제 그 버크셔에서의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후계를 나름 이제 내 자식 말고 이제 나랑 이제 30년인가 25년이 오랫동안 일해왔던 이 친구한테 이미 나한테 이제 이미 다 전수를 해놨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차피 워렌 버크셔는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회사야 라는 차원에서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은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다이소의 제일 꼭지점에 주식회사 아성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2012년까지는 주주명부를 공시했는데 예. 그 회장님 본인은 10% 가지고 있고 따님 두 분이 45%씩 나눠 갖고 지분은 있어요. 완전히 이미 승계가 다 됐네요. 이미 다 됐어요. 물론 이게 지금 2025년에 주주명부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으나 아마 그 차이가 크게 뒤집어지진 않았을 거라고 가정을 해보면 가족이 그냥 100%구나. 네, 이 둘째 딸이 지금 대표님이거든요. 과연 이제 이 창업자가 만약에 일손을 내려놓았을 때 예. 과연 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그 사이에 이제 잉여금이 많이 쌓인단 말이에요. 1년에 4천억씩, 3천억씩 쌓이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이제 그걸로 이제 뭐 할까 하다가 보통 이제 돈을 잘못 쓰면 기업이 또 이제 또 이렇게 기울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유일한 어떻게 보면은 다이소의 유일한 염려 포인트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애초에 이제 다이소가 잘못한 일.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이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일이 아니면 경쟁 상대가 거의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야,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쌓았군요, 다이소가. 근데 계속 새로운 걸 숏소싱하고 조금 덜 팔리는 거 빼고 하면서 자꾸 뭐 영양제도 넣고 화장품도 넣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창업주만큼 잘할 수 있을 거냐? 내부의 혁신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마어마한 뭔가 이렇게 디테일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온 거예요. 수십 년간. 그러니까 어떻게 피곤했을까? 아마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엄청 피곤했을 거야. 다이소의 적은 다이소구나. 엄청 그럼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게. 네, 엄청나게 힘들게 해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쪼고 해가지고 야 똑바로 해야 된다 하면서 막 하나부터 10까지 막 하고 싸게 사야 된다 고객 만족해야 된다 하면서 막 이제 그래 그 잔소리. 그걸로 만든 30년 40년인 거예요. 예. 근데 그것도 젊을 때부터 했으니까 습관이지. 사실 잔소리도 내가 쟤한테 잔소리 뭐하라 내 입만 아프다 하면서 이제 안 하기 시작하면 점점 그렇게 되는 거지.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그런 현재까지 구도를 어떻게 보면 그 회장님 1인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심적으로 이끌어 온 걸로 일단은 보여지는데 그 구도가 만약에 좀 이렇게 내부적으로 망가지기 시작한다면 아마 다이소도 조금 이제 부침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결국 뭐 유일하게 지적할 만한 게 아하. 저 따님들이 과연 회장님처럼 잘할 수 있겠냐? 하나라고. 그거 하나입니다. 제가 찾고 찾아서 이거 하나 찾았습니다. 제가. 진짜. 야, 진짜 다이소가 이렇게 대단해? 다이소. 네. 진짜 그거밖에 못 찾아요. 전반적으로 네. 약간 인테리어나 간판이나 이런 게 좀 촌스럽지는 않습니까? 싸니까 뭐. 가격이 다 용서가 되는 거죠. 뭐 그런 걸. 근데 아마 개선한다고 하면 아마 뭐 따님은 그런 거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우리도 무인양품처럼 좀 이렇게 약간 좀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간접 조명도 좀 넣고 모던하고 뭔가 이렇게 다이소 가면 형광등이 너무 밝아. 형도 발고.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눈 아파, 막. 가성비가 좋다는 거잖아요. 네. 싸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야, 이 제품을 요 가격에 이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조금만 관리가 느슨해져도 맞아요. 품질은 후진데 가격만 싸네? 그럼 그냥 망한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말씀대로 그 창업 정신이
계속 유지되는 그 긴장감. 그걸 그걸 유지 이제 안 되면 창업자뿐만 이제 그런 이제 모두가 시스템으로 좀 이렇게 굴러가게 그 구조를 짜놨을 것인가? 네. 아니면 그냥 정말로 이제 1인 체제로 굉장히 강하게 의도해서 왔을 것이냐? 한 거냐. 그거에 따라 아마 크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통에서는 특히 이제 저렴한 제품을 파는 것에 있어서는 가격이 정말로 제일 중요한 무기고 디자인도 용서되고 불친절해도 용서되고 다 용서된다는 거를 마지막으로 코스트코 숫자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코스트코 네. 주가를 보신 적이 회사지. 코스트코 주가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코스트코 주가 이렇게 올랐어요? 끝없이 올라갑니다. 그래 이 각도가 아우. 끝없이 올라가는데요. 언제부터요? 저기 내일 숫자가 체육관에. 작아가지고. 예, 예. 잠깐만요. 이거 네 끝없이 올라가는데요. 이거 제가 숫자 이거 잘못 가져온 것 같긴 잘못 가져왔네요. 예? 잘못 가져왔네. 근데 거의 맞는 것 같은데. 예? 네, 이 코스트코 같은 경우가 이제 이거 제가 코리아만 가져왔구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제 글로벌로 보면 죄송합니다. 이 코리아고 글로벌로 보면 매출 원가율이 88%를 거의 고정으로 찍습니다. 계속 88, 88. 딱 12%만 남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되게 저마진이라는 거죠. 코스트코가. 왜냐면 이제 대량으로 벌크로 팔고 싸게 파니까. 우리가 가져온 가격에 10%만 붙여서 팔게요. 무조건. 네. 항상. 네, 항상. 더 이상은 안 먹어. 거의 모든 제품, 그러니까 물론 다른 거 이 등락은 있겠지만 거의 합쳐 보면 예. 88% 정도 매출 원가율이 나오고요. 3% 정도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많이 판감 맞췄구나. 그러면 이제 12% 남긴 상태에서 이제 판관비를 딱 어떻게 보면 이제 9% 내외만 쓰는 거예요. 판관비를 되게 안 써요. 안 쓴다는 말이 매장 하나에서 그 회전율을 미친 듯이 돌린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품도 많지 않은데 어. 가격이 싸니까 미친 듯이 돌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무섭냐라고 물어보면 주가에 봐도 이제 미친 듯이 올라가는 주가가 보이는데 예.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그 코스트코의 사업 보고서에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제가 가끔 강의 있을 때 많이 얘기하는 주제인데요. 이거를 보시면 이제 그 코스트코의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참고로 코스트코는 글로벌적으로 1년에 매장을 30개 이상 잘 안 만듭니다. 예. 예. 대충 한 20 몇 개 정도를 따박따박 2016년에 29개, 26개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 매출액이 그 29개의 매장이 2016년에 매장당 평균 매출액이 87밀리언이었어요. 예. 87 이제 8,700만 불이에요. 예. 걔가 1년이 지나면 97, 1년이 지나면 118, 1년이 지나면 137. 이때 생긴 매장은 매년 매장당 매출액이 역행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매장들이 그 다음에 해도 계속 그렇고 성장한다. 우리는 1년에 20개만 만들 건데 그 20개의 매장은 그 사회에 뿌리 내려서 우리는 무조건 재구매야. 한 번 왔던 사람이 두 번 오고 신규 유입은 있을지언정 나가는 사람은 없어. 나가는 고객은 없어. 왜? 우리는 12%만 남기니까. 그거를 그냥 못으로 박아버린 거야.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는 않는다. 네,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매장을 하나 딱 만들면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매장이 매출액이 줄어드는 게 항상 성장만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시스템적으로 영업이익률 3%만 딱 남기도록 설계를 딱 해놓으니까 너무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클리어한 거야. 1년에 매장 20개, 25개 만드는데 그거 만들면 또 그만큼 매출액 또 늘겠네? 영업이익 등락 없으니까 또 3%또 나오겠네?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지. 이 매장 늘으면 매출액 늘고 영업이익 늘고 매장 늘면 그거를 이렇게 그리고 매장당 매출액도 계속 늘고. 그러니까 주가가 안 떨어지고 끝도 없이 올라가는 이유가 누가 봐도 이제 주식은 리스크가 제일 큰데 리스크를 지워버린 거지 어떻게 보면. 그 리스크를 지워버린 게 어떻게 보면 코스트코가 가지고 있는 가격 정책의 힘이에요. 그런 거 감안해 보면 PER 같은 지표는 비슷해요. 코스트코가. 네, 더 올라가고 있어 요즘에. PER이 네, 오히려 PER 올라오고 있어. 주가가 왜냐하면 더 올라가고 있겠지. 코스트코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주가가 저렇게 올라갈 수 없는데. 맞아요. 매출과 이익이 저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테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매장을 확장할 만한 글로벌적으로 조 시스템으로 매장을 확장할 만한 요소가 더 많다라고 이제 주주들은 생각하는 거고 누구나 다 안전한 주식을 갖고 싶어 하니까 주가가 저렇게 미친 듯이 오르는 겁니다. 그런 거 감안해 보면 유통은 그냥 가격으로 시작해서 가격으로 끝나는구나. 그 시스템을 누구도 따라하지 못하게 코스트코도 어떻게 보면 누구도 따라하지 못하게 글로벌적인 소싱을 만들어 놓은 거죠.
코스트코보다 소고기를 싸게 사올 수 있는 유통업체는 없어. 없어. 근데 양이 이만큼이니까 예. 그거를 구조를 짜니까 아무도 이제 들어오지 못하고 계속 자기만 성장하는 구조로 만든 것처럼 다이소는 그거랑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한국에서 내가 30년 동안 일본에 왔다 갔다 내가 캐리어 끌고 수출하면서 해왔던 그 구조를 가지고 내 수만 가지의 이제 제품들을 완성해 놓고 나니까 우리보다 싸게 팔 수 있는 데는 없어. 그렇지. 코스트코는 그렇지. 네, 그런 구조로 만든 게 유통을 하려면 다른 어떤 뭐 제품을 그러니까 매장을 더 예쁘게 만들고 뭐 힙한 것들을 갖다 팔고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필요한 걸 싸게. 그래서 지금보다 더 싸게 안 되나? 이게 어떻게 보면 유통의 거의 처음이자 끝이라는 거죠. 그런 거 같네. 싸게. 식당은 뭐든지 싸고 맛있어야 되고 유통도 싸고 좋아야 되고 남편은 뭐가 핵심이야? 남편도 싸게. 집에서 그 싸다는 건 뭐 신경 안 써도 별 탈 없이 네. 시킨 일 잘하고 그런 거죠. 언더스탠딩도 네. 이제 쇼핑을 좀 해볼 생각인데 싸게. 우리도 싼 걸로 그냥 싼 걸로 승부한다. 예, 무조건 싸게. 싸게. 예, 예. 우리 예. 비싼 거 안 한다. 싸게. 그렇죠. 예, 물론 비싼 거 팔 수 있는 회사도 있죠. 이게 내가 이렇게 브랜딩을 잘하고 막 제품을 이렇게 좀 남들이랑 다른 어떤 뭔가를 첨가할 수 있으면 비싸게 네. 팔아도 되죠. 그러니까 뭐 LVMH가 됐든 이런 이게 명품사들은 그런 걸로 장사하는 거고 그게 아닌 사람들은 애매하게 중가격이 아니라 무조건 압도적인 가격만이 미래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예전에 다이소가 어려울 때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어려울 때는 다이소 프랜차이즈 좀 하고 싶습니다 하면 지금처럼 안 까다로웠을 거 아니겠어요. 그랬겠죠. 하세요. 네, 그런 시절이 있었겠죠. 있었겠지. 예. 그때 딱 보고 바로 했어야지. 지금은 뭐 거의 공수부대 훈련하는 듯이 이게 안 되잖아. 바닥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네. 그럼 아, 그때 시작한 다이소 저 프랜차이즈 사장님들은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야, 다이소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대단하네.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다이소에 약점이 별로 없어? 근데 너무 네. 좀 그렇긴 하네요. 저도 이렇게까지 제가 칭찬만 했던 기업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야, 조금 그렇긴 진짜 한데. 이마트 울겠다. 이마트 네, 울겠어. 좀 그렇긴 한데 그만큼 제가 이게 뭐 비판을 할래 비판의 구석이 잘 없더라고요. 모르겠습니까? 그 안에 뭐 이런 노무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긴 한데 막 뭐 누군가는 그런 건 있을 잘 있긴 모르지만 모르겠는데 저는 다이소 많이 이용해 봤습니다만 거기 있는 점원분들이 뭐 그렇게 살살 뭐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런 건 안 하시는데 한 번도 불친절해서 불편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표정이 다양하지는 않으나 뭐 아니 그래 아까 얘기했잖아요. 알려주고 퉁명스럽게 정확하게 얘기해줘. 이- 어디 가세요? 2% 스타일이야. 네. 친절하진 않으나 정확하게 얘기해줘. 정확하게 알려는 주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어디로 가세요? 뭐. 그러니까요. 또 오세요 이런 말도 안 하고 또 올지 않은 거지. 쟤는 또 오겠구나. 재밌게 샀으면 또 오겠지 뭐. 네. 야, 쟤는 보니까 평생 다이소 이용할 애네 보니까. 진짜 다이소. 진짜 항상 정확한 다이소.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배울 건 배워봅시다. 네. 다이소. 다른 유통업체들이 좀 스터디를 많이 해야 되겠네. 그럴 것 같습니다. 결국 기본이 결국 가격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자, 이재용 회계사님. 야 조선제일검이 이런 날도 있구나. 야, 오늘은 무뎌졌네. 무뎌졌어. 야.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